또 다른 과제 중에 하나인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바로 이 트럼프의 어떤 민낯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이 바로 북한군 파병이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 안보까지 얽혀 있는 이 문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어떨까요? 야, 진짜 벌써 오래- 3년이 흘렀네요. 진짜. 이제 4년 차에 접어듭니다. We're negotiating with Russia, Ukraine, trying to get that horrible situation over with. I've had very good talks with Putin, and I've had not such good talks with Ukraine. But we're not going to let this continue. This war is terrible. 그러면서 또 노란 타이를 또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우리 집이. 와, 얼마 안 남았네. 토류 50%를 내놔라. We're looking to do a deal with Ukraine where they're going to secure what we're giving them with their rare earth and other things. They have great rare earth, and I want security of the rare earth. And they're willing to do it. And we've been working very hard, very close. So we've actually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We've been dealing with each other for a long time and very well.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not playing cards. think-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Of course, no compromises with the killer about our territories, but not You're in no position to dictate what we're going to feel. If We you just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And then you tell us, I don't want a ceasefire. I don't want a ceasefire. I want to go, and I wanted this. 어떻게 이게 바뀌었다고 대통령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어? 지금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맨 처음에는 자기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 바로 종전 협상할 수 있다. 당연히 안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상반기 안에 하겠다. 6개월 안에 하겠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나온 말이 이제는 4월 20일 전까지 하겠다. 또 거기에서 유럽 국가 빠져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빠져라 하고 당사자가 빠진 협상을 하고 여기에 속도를 내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협정과 관련돼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중요한 게 스타링크를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 위성, 그 기업?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3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네. 바로 정보잖아요. 그거 멈추면 지금 그런데 깜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스타링크를 멈추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젤란스키가 미국이 트럼프가 압박하는 그 협상을 지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또 하나 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히토류 50%에 네. 지금 또 트럼프가 거기에 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보면 히토류라는 것이 바로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또 히토류인 그렇죠. 거죠. 그럼 보면 세계에서 가장 히토류가 많이 나는 데가 중국인 네, 거죠. 맞죠. 근데 중국이랑 무역과 관련돼서 모든 거를 다 단절을 하자. 그럼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가장 좋은 게 지금 우크라이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뭐냐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일단은 나토 가입. 근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군이라도 좀 주둔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게 50% 우리를 줘. 그럼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 있는데 감히 러시아가 침입할 수 있어? 굳이 미군 안 해도 우리가 인계처전 역할을 하니까 괜찮아라는 거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사실
영토의 주권을 50%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없는 거거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배상금이 베르사유 조약 때 있죠. 1차 대전 때 베르사유 때 독일이 물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거든요. 일차 대전 끝난 다음에 연합군에서 독일이 그냥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립니다. 군대를 못 갖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는데 독일의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고 특히 국경지대가 있잖아요. 거기 탄광이 있는데 탄광에서 탄 그거 자원을 그냥 프랑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눈으로 보거든.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럼 프랑스 경찰이 와서 사람들을 때려요. 자기 나라인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열받은 거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왔을 때 하일 이랬던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 하겠다는 건데 한 가지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래도 프랑스는 자기들이 뭐 전쟁으로 피해를 좀 입었는데 이건 뭐야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다면 몰라도 또 미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어부질이라 그러죠. 싸움은 둘이 했는데 이걸 엉뚱한 사람이 챙기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끝내기 위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트럼프의 말처럼 4월 20일까지 종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더 큰 관심은 이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참전한 북한, 이 북한이 과연 종전이 됐을 때 어떤 위치를 이제 점하게 될 것이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한 11,000명, 12,000명이 투입됐다고 밝힌 게 이제 작년 10월 중순이었고요. 맞아요. 쿠르스크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투입된 게 12월 중순. 근데 이미 1월 중순께 4,000명이 전사장자가 났다. 진짜 커. 1,0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젤렌스키가 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사실 우리 정보기관이나 미군 당국이나 현지 매체들도 그 정도 피해가 일어난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 원래는 한 4월쯤이면 전체 12,000명력이 다 전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어떤지 현지의 전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2명의 포로가 잡혔지 않습니까? 맞아요.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결정적으로 이제 증언해주고 또 북한군 내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줄 포로들의 동향이 궁금했는데 이 포로 2명이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이제 20살짜리 병사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낙오한 상태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지금 접근해서 이제 생포를 하는 장면이고. 러시아에 간 건 우리가 출발해서 한 게 10월 10일 오늘 대상공사로 나갔다가 자강도 피해봤고. 아, 그 홍수 피해? 네. 폭풍군단 17제국이 같은 거. 한 달 만에 불에 철수해가지고 10월 초에 또 나가지고 여기 도착했어.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 내가 1월 5일 날부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앞장선 단위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무인기하고 포사격 기점에 고생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아이고. 러시아 측에서 포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후방에서 엄호를 전혀 안 해주는 안 해줬네. 완전 총알바디. 드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훈련할 때 빠른 사람만이 찬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으니까 마개 무인기라고 합니다. 그 큰 무인기인데 폭탄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밤마다 이렇게 요동산 감식이 폭탄적으로 그런 무인이란 말이야. 몇 명이 있다가 혼자 살아난 거죠?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던 다 희생됐습니다. 혹시 자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나요? 명령을 받았나요? 그죠?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줄이나 갔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 어떨 거냐. 되게 좀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80%는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난민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우리 이만갑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금 쉬쉬하면서 속이고 있어요. 통제에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병 보낸 군인 가족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라는 내부 소식통 보도도 나왔는데 이런 영상들이 직접 이 대한민국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거잖아요. 저기엔 어떠한 조작이나 개입도 없습니다. 네. 실제 영상을 통해서 북한말을 쓰고 있는 실제 북한 군사가 대한민국으로 가길 원한다. 난민으로 신청해서 대한민국에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고요. 앞서 이제 북한군 포로들이 밝혔는데 어떻게 이들이 북한에 있다가 러시아 전쟁 쿠르스크까지 가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가의 과정을 좀 보면요. 이것도 되게 기가 막힙니다. 작년 7월 자강도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폭풍 부대랑 정찰총국 일부가 그 현장에 가요.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런데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원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져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해외에 가서 훈련한다라는 명목으로 보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주 간단한 군사 훈련을 받고 12월에 곧바로 실전 투입이에요. 쿠르스크에 가서야 실전 투입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전쟁터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도 다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시인을 했거든요. 이 말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8월부터 파병에 대해서는 늦어도 준비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2달 전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푸틴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김정은을 만나죠. 그때 아마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북한군 파병에 대한 얘기가 다 합의됐을 거다라는 네.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곧장 파병하려고 했는데 7월에 홍수 피해가 크게 터져서 조금 몇 달 지체된 게 아닐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슨 막 대단한 특수부대 요원 어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어린 병사들이에요. 아이들이. 유학 간다고 알았대잖아요. 지금 북한이 제일 최전방에서 막고 있는 게 사실은 정보 차단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보가 들어가면 깨우치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저희 오빠도 군대를 갔댔지만 북한의 부모들은 아이를 이렇게 군대 내보낼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조국의 바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군대 가면 살아 돌아오면 고마운 거고 10년 동안은 바친 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부모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도 지금 현재는 안 보냈을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보내겠죠. 전사증 하나 딸라당 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보상이 있기랍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원한이 사무치는 거죠.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언제 어디서 왜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 시신도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급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제대로 수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 당국 얘기는 북한군이 떼죽음을 당했거나 이런 벙카를 다 화염방사기 같은 걸로 소각 처리를 하고 있다잖아요. 북한군 참전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덜렁 가족들만 은밀하게 불러서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조국의 명예를 걸고 성스러운 전투훈련에 참가했다가 사망했다. 이렇게만 밝히는데 내용도 유족들한테 또 보안 서약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발설하지 않겠다. 북한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 그 중동 전쟁에 북한이 비공식 참가했던 적도 있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가했던 적도 있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는 참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김정은이
공개할 수도 없고 북한의 주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와 있고 친척들이나 전화를 통해서 한 해 평균 하루에 탈북민들이 500 내지 1000통을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하고 대략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됐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 공개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전쟁터에다 군인들을 보내려면 정보라든지 전술에 대한 것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줘야 생존의 확률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드론에 대한 것들을 왜 안 알려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게 저렇게 지금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허무하게 지금 동료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 말 들으니까 빠른 놈만이 산다라는데 그 말 딱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건 이거 보죠. 아니 드론보다 빠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은 애초에 돌격 부대로 투입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니 왜 지네나 병력을 보내지 왜 북한 병력을 보내?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상을 보잖아요. 전투 보병 차량이 없어요. 네. 알보병을 보내요. 알보병을 보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다가 화력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안 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가가지고 완전히 우크라이나 그 드론의 그 사냥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한 사람 잡는 것들이 다 녹화가 될 정도로 명확하거든요. 드론 하나가 나타나면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훈련,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이나마 그런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것 없이 가가지고 알몸으로 부딪히면서 자기들끼리 깨우친 거예요. 죽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전쟁이 3년이 계속 지속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 지형이랑 지금 우크라이나 지형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 산악 지역인 거잖아요. 맞아요. 산악 지역에서 빨리 뛰어야지만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폭풍 군단에서 경보병 같은 경우는 의무가 빨리 뛰어가서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배운 게 북한에서 한반도 지형에 맞게끔 배운 그렇지. 특수군의 훈련을 갖고 거기 가서 개활지에 가서 열심히 뛰어본데 결국에는 저격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북한 군인들이 그 뭐 4,000명 죽거나 다친 사람 외에도 우크라이나 쿠르스크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 전쟁 영상을 담은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그 장면들을 보면 정말 참혹하게 그지없고 국제사회에서 이게 거의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걸 활용하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래가지고 혼비백산하는 그 막 어쩔 줄 모르는 북한군 병사들 영상에 어떤 음악이 깔리느냐 우리 한국 동요 둥글게가 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죽는 거를 찍는 죽는 거니까. 장면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 심지어 정말 입에 올리기도 너무 참혹한 장면이지만 이 시신들이 그냥 방치돼가지고 들짐승이나 가축들의 날 풀려봐요. 해치는 이런 단계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 유튜버들이 뭐라고 달았냐. 북한 너희들 옛날에 그 개를 식용으로 먹고 있지 이제 개들이 너희한테 복수하는 거야. 이런 식의 조롱이 담기는데 김정은은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을 그냥 이렇게 은폐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잡히면 변절이다. 뭐 잡히면 자포가라. 그래가지고 세멸당해가지고 자폭한 시신들이 많았다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세뇌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이해 못해요 절대로. 북한은 그 장군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고 정치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에 살면서 제일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아주 4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어릴수록 더 아직 세뇌가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평균 연령이 18살이잖아요. 북한이 16살이면 군대 갑니다. 16살이면 학교 졸업하거든요. 교육을 했을 거예요. 잡혀가면 이제 남조선 그 대한민국 것들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너네 뭐 어떻게 고문을 하고 지금 그 옴동설안에 자폭한 군인들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상이에요. 누가 하나 옆에 동지가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잡혀가지고 뭐 내가 군인으로서의 그런 임무를 못할 바엔 다 죽어버렸다. 아니 솔직히 포로가 될 바에는 죽으라고 하는 게 정말 끔찍한 게 뭐냐면 세계사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포로가 될 바엔 죽어라 했어요. 옥쇠라고 하잖아요. 일본 왕을 위해서 옥처럼 분쇄되라 이거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치열했던 오키나와 전투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을 죽였어요. 이런 말 했다니까요. 미군들이 상륙하면 너희들 성폭행하고 다 죽일 거니까 미리 죽어라 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아버지가 와이프랑 자녀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가미가지 특공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비행기를 몰고 나가면 죽는 걸 알아요.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년 그 전투 조종사들이 남긴 글이 있거든요. 네. 정말 난 죽고 싶지 않다. 그럼. 근데 내가 이걸 비행기를 몰고 나가야 되는 것은 난 숙명이다. 다음 생에서 또 만나십시다 어머니라고 그 남긴 글이 있거든요. 어린애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욕먹는 만큼 북한도 욕 먹어야 돼 솔직히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선행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 전쟁 끝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상호 포로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가 이제 중공군과 이제 북한군 측에서는 무조건 다 돌려보내달라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연합군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어린애들이 군대 끌려오고 싶어서 끌려왔겠냐? 자기 자유의사에 맡기자. 해가지고 연합군 측은 자유의사에 맡겼어요. 북한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리고 중공군 너희들도 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가 이제 자유중국으로 불렀던 그 중화민국 대만이죠. 예. 장개석의 대만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미군 함정을 이용해가지고 보내줄게. 초이스를 줬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적용을 하면 돼요. 너희들 어디 가고 싶냐? 가라. 보내주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못 하지 않는가요? 제가 취재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쪽과 우리 정부 양쪽 다 취재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포로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즉각 외교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전원을 대한민국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도 한국행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이게 가능한 시스템은 이래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합니다. 난민 자격으로서 제3국 대한민국에 가길 희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뭐 다른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항기를 우크라이나 보내서 대한민국의 귀화를 허용하면 다 되는 겁니다. 북한군 포로들은 대한민국에 올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